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증상이 안 나와서 고민이시군요. 네. 지금 한 달 보름 됐다고 하셨나요? 그럼 6주가 넘었나요? 증상이 있은 네. 지가? 시간이? 네. 예, 그 정도 되셨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 중간에 열이 있으셨어요? 뭐 고열이 뜨거나 머리가 같이 그거는 아프거나. 없었어요. 아, 열은 없었군요. 네, 병원에서도 열이 없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일단 오래된 기침일 목이- 때는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게 혹시 폐렴이 아닐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열을 고열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먼저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머니 지금 증상이 사실은 계속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좀 다시 증상이 재발하고 이런 게 반복되어서 기간이 길어진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약을 받아서 약도 드셨잖아요. 네. 네, 약을 드셨는데도 잘 안 낫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병과 싸우는 스스로 갖고 있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약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네.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 해봤는데요. 네네. 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네요. 네네. 사실은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를 한 가장 큰 목표는요. 폐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 이제 감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제만이 아니라 항생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이제 폐렴이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봐야 했었을 거고요. 다행히 어머님은 네.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으로도 뭐 염증 수치가 높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감기 약을 복약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들었던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병원을 거쳐서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아, 예. 아직 한의원을 방문을 안 해보셨군요. 예.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도움도 아마 병원에서 조언을 해주셨을 거예요. 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가습기를 틀어놔라, 또는 뭐 감기 사탕 같은 걸 사용해봐라. 사실 한약재로 된 감기 사탕 같은 것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이런 기침 같은 경우에 그 오래된 기침을 유발하는 고열이 없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물론 있어요. 천식을 비롯해서 만성 기관지염, 만성 기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한의학에서는 오래된 기침은 폐의 문제로 물론 보거니와 또 신장의 문제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래를 삭혀주고 일단은 가래가 계속 있다는 것과 또 가래가 배출이 된다는 것은 어머니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기침을 멈추게 하는 뭐 양약을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배출해낼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어머니 몸에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그런 걸 도와주는 한약재를 같이 쓰면 어머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제 기침이 나오는 까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뭔가에 알러지 항원이 있어가지고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지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단 콧물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흔히 후비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목이 까칠하면서 네. 기침이 나오고 요즘은 이제 조금 소라긴 해요, 이전보다. 네네. 근데 목이 까칠하면서 기침이 나오고 이게 물도 잘못 마시면 사례가 잘 걸리고요. 들려요. 맞아요. 오늘도 2번을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쪽으로 네. 가는 이제 그 뇌신경들이 있는데 9번, 10번 뇌신경들에서 그게 연화하는 게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코에서 콧물이 흘렀을 때 그게 식도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편한데 이게 자꾸 이제 기관지를 타고 이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게 잘못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오는 거죠.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럴 때 쓰는 처방들이 많이 알려진 처방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사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려되는 큰 질환을 어머니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폐렴을 동반했을 때 고열이라든지 폐결핵이 있을 때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활 관리나 또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네. 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리고- 어머니 물어보셔도 돼요.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요, 네, 속이 위가 엄청 쓰려요. 네네. 그 자극을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니 위 점막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일반 원두 커피를 먹을 땐 괜찮고 믹스 커피를 네. 먹을 때만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원두 커피조차도 그런다고 하면 카페인 자체 반응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은 사실은 내 몸에 자극이 돼서 좋은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최선이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기침의 경우에 우리 습하다, 좋아하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할 때 거울로 혀를 봤을 때 혀가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백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의 인후두나 기관지나 이런 부위들이 대체적으로 부어 있기 때문에 기침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이걸 이제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습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물을 제거해주는 이런 유의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약재들 뭐 마왕이나 반하, 항백피 이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침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침이 장기간 유발이 되는데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특히나 내가 자려고 야간에 눕기만 하면은 굉장히 심해지고 밤새 기침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환자분들이 혀를 보면 태가 전혀 끼지 않고 혀가 굉장히 빨갛게 그리고 건조한 양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열로 인한 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보충하고 전해질을 이제 보충해주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치료가 되고 이제 약재들은 대체적으로 맹문동, 사삼, 천화분 이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이 경옥고라는 약입니다. 혀가 굉장히 마르고 빨갛고 태가 끼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경옥고라는 약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부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체온이 같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침상의 특징적인 게 자세를 바꿀 때마다 굉장히 두드러지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눕게 되면 내가 어디든 낮이건 밤이건 누우면은 가슴이 압박을 받아서 기침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가 이제 습담이라고 부르는 경우라서 물을 빼주고 땀을 내주고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는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복부로 핫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고 한의원에서는 왕뜸 혹은 온뜸 같은 걸 통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뜸과 더불어서 침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혀가 마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해질 소모나 혹은 체액의 소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꼭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습을 하거나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들을 보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같은 기침의 증상이라고 해도 치료를 달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우리 조성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서 기침을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이라고 하는 건 질병은 아니고 증상인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연고를 따져서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몸은 그 증상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쓰면서 뭔가를 좀 이루려고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침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삼에만 사포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극과 쪽에 그 식품들에 그 사포닌이 많이 있는데 뭐 사포닌을 예를 들자면 그 점막의 성분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혈류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기관지 점막 쪽에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기침을 좀 성공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기침을 없앤다기보다는 기침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성공시키게 해주는 그런 약재로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떤 모든 기침에 도라지가 든다는 건 아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 변증을 하는 이게 열이냐 또는 허증이 더 심하냐,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렇게 좀 구별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음식이기 때문에 소량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상담 주신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59세시니까 어느 정도
기능적인 저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침 그러면 감기, 그럼 감기약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감기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감기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들은 보통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뭐 항생제 계통의 약들을 좀 써주면서 억제로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지만 결국은 몸이 그 기침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들을 통해 가지고 그 혈류순환이 정상화되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들을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체력 상태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런 해열제나 진통제나 소염제 계통의 그게 꼭 양약 아니더라도 한약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별해서 이제 허증성,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인 허약에 대한 치료를 좀 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해수란 개념이 있어서 그 해수 그러면 뭐 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동해서 뭐 생기는 기침이고 뭐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 안에 진액들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그런 수분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비위장의 허약하고도 관계돼서 이제 구별해서 좀 치료하기도 하고요. 뭐 낮에 하는 기침이나 밤에 하는 기침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성일 때는 기관지가 막 확장되면서 하는 기침도 있고 밤이 되면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 점막이 건조해질 때 콧물이나 이런 가래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좀 자극적인 요건이 돼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기능적인 기침을 좀 조리하는 방법들이 한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침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사실 몇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꽤 오래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만성 기침이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한 만성 기관지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2년 이상 반복되면서 1년에 한 3개월 이상 기침을 좀 하면서 가슴 통증이나 기침이나 이런 걸 할 때 가래도 많고 이럴 때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뭐 급성 기침이라고 하더라도 꽤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면 무조건 폐가 손상됐다 이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질문하신 그 시청자분께서도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 없고 피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의아해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침을 어떤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것을 몸이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좀 이해해서 이 체력을 도와주는 건데 그 체력이라고 하는 게 앞서 이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이 말랐냐, 뭐 비위가 약해서 그러니까 이 위장관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막 심장이 흥분하고 이러면서 그 심장을 덮고 있는 이 폐가 건조해지면서 하는 기침도 있고요. 또는 뭐 드문 예지만 그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뇌신경의 일부에 손상이 좀 생기면서 딸꾹질을 하는 것처럼 이 횡격막을 경련시켜주는 과정 중에 이게 그 딸꾹질 하는 것처럼 추울 때 딸꾹질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기침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체력이 아주 떨어지신 경우에는 뭐 대상포진도 동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기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침을 못하게 하는 약을 쓰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런 약은 없고 또 있더라도 쓰면 안 되고요. 기침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반응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문제들을 좀 감안해서 치료를 하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도라지도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도라지뿐만이 아니라 뭐 보통 인삼 종류도 사포닌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또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모가라든지 모가차도 요새 뭐 많이 드시게 되고 귤과 계통에 또 어떻게 뭐 은행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많이 경옥고에서도 많이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허로성 해소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체력 떨어질 때 기침할 때는 그런 뭐 경옥고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떠먹는 경옥고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요새는 뭐 복약이 편하게 이렇게 환제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짜먹는 그런 액상 형태, 젤 형태의 경옥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인삼이나 복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아주 평이한 약이기 때문에 뭐 만성 기침이 있을 때는 장복하셔도 별 문제 없는 약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전문적인 그 케어를 받아야 될 때는 한의사들이 많이 그런 허증성 위주로 좀 보거나 열증성이 좀 만성화됐을 때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체력을 도와주는 치료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감기약 드시고 기침이 계속 오래 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체력적인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약재들을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